여기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쓰고 영희는 250만 원을 소비하고 50만 원은 저축합니다. 그렇다면 5년 후 누구의 자산이 더 많을까요? 만약에 영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G파이어족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던 제가 30대 초반에 3억, 중반에 4억의 자산을 만들어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던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멘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편, 한정된 소득 내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출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절약입니다. 조기 은퇴를 위해선 남들보단 빠르게 자산을 불려야 했고, 한정된 소득 내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죠. 또한 지출이 줄어들수록 필요한 자본의 액수도 적어져 조기 은퇴를 하는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하지만 절약은 마냥 쉬운 게 아닙니다.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도 쉽지 않죠.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절약하는 사람들은 꽤 보기 어렵습니다. 행복은 욕구의 해소로부터 옵니다. 욕구는 결핍에서 오죠. 문제는 결핍과 욕구를 채우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절약은 욕구를 참고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죠. 더 많은 소득은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욕구를 당장 해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절약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이라 와닿지도 않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결국 절약은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그것을 꼭 실천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불가한 일이고, 두 개가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듯 저 역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절약을 잘 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차의 키워드를 절약이 아닌 지출 통제로 잡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도 절약을 잘 못하니까요. 저는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어머니는 절약을 강조하시는 스타일이라 친구들에 비하면 용돈도 매우 적었고 20살 이후엔 대학 등록금 외엔 금전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처음 취업을 했는데 그때 초봉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세전 금액이니 세후 월 180만 원 정도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 번 이직을 거치며 연봉을 꽤 올리긴 했지만 이공계열 대기업 초봉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전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해봐야 직성이 풀렸죠. 결국 전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효용을 챙길 수 있는 지출법을 고민하고 이걸 간단하게 이론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안해낸 이 지출 이론에 따라 소비를 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극단적 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 숫자가 아닌 지출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실 수 있게 될 테니 여러분들도 꼭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소비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번,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본질은 뭘까요? 원래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물건의 가치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물물 교환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소 한 마리는 쌀 몇 포대, 비단 몇 필, 이런 식으로 애매해지는 경우가 워낙 많았죠. 결국 돈이라는 수치화된 가치가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교환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소비의 본질은 교환입니다. 돈과 물건을 바꾸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비를 할 때 돈을 쓰고 물건을 얻는다는 개념보단 내 돈을 물건으로 바꾸어 둔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소비라고 해서 다 같은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본래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로 나누었죠. 본래적 소비란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돈을 쓰는 거죠. 밥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여행을 가고 등등. 반면 생산적 소비는 다른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하는 거죠. 원단을 구매해서 옷을 만든다든가 밀가루를 사서 빵을 굽는다든가 등등. 근데 전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공자도 아닌데 경제학을 빠삭하게 공부할 정도면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죠.
경제학적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고 경제학적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도 다소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하는데 경제학 자체를 따로 공부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경제학 교수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을 겁니다. 경제학과와 투자자를 분리할 필요도 없었겠죠. 똑똑하지 않은 저는 더 쉽고 명료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 소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구매한 것의 금전적 가치가 보존되거나 점차 늘어나는 것. B그룹, 구매한 것의 금전적 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것. C그룹, 구매한 것의 금전적 가치가 즉시 사라지는 것. A그룹은 부동산, 주식, 코인, 금, 예술품 등등의 자산류가 있을 것이고요. B그룹은 전자제품, 옷, 자동차, 시계, 가방, 지갑 등등 소모품류가 있고요. C그룹은 음식, 여행, 음료, 영화, 교통비, 월세 등 식품, 주거비, 서비스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맛있는 음식에 쓴 300만원과 맥북 프로를 구매하는 300만원은 전혀 다릅니다. 해외여행과 맛있는 음식은 소비하는 즉시 가치가 소멸됩니다. 우리 기억에만 남을 뿐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하는 물질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는 구매 후 몇 년간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후에도 가치는 다소 떨어졌겠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똑같이 한 달에 200만원을 쓰는 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A에 100, B에 50, C에 50 쓰는 철수와 A에 0, B에 100, C에 100 쓰는 영희, A에 0, B에 30, C에 170 쓰는 영수. 그렇다면 10년 뒤 이 중 누가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철수입니다. 그 다음이 0이고 그 다음이 영수죠. 간단합니다. A에 대한 비용이 많고 C에 대한 비용이 적을수록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자산 형성에 대한 속도가 빠를 겁니다.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뭔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자산인 A그룹에 돈을 쓴 사람들이 부자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절약 안 하고 돈 불린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더니 투자를 많이 한 걸 절약 많이 했다고 한 거야? 맞습니다.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B와 C에 대해서고 제가 말하는 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B와 C에 제법 돈을 많이 썼다는 거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소비의 본질은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비한 A부터 C를 다시 돈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A는 당연한 거니까 빼고 소비한 B와 C도 다시 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매한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걸 2년 쓰고 당근에 30만원을 받고 되팔 수 있습니다. 여기서 70만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감가상각을 확정했을 때 저는 이것을 실질 비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행복은 욕구의 충족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욕구 충족은 B와 C에 대한 소비에 직결됩니다. 결국 우리는 B와 C에 어느 정도 소비는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B와 C에 대한 절대 금액보다 실질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똑같이 스마트폰에 100만원을 쓰더라도 철수는 2년 뒤에 이걸 되팔아서 3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질 비용은 70만원, 영희는 되팔지 않고 서랍에 짱 박아 두었다면 실질 비용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철수에게 스마트폰을 중고로 30만원에 구매한 영수가 여기 있습니다. 영수는 30만원에 구매한 중고 스마트폰을 2년을 쓰고 15만원에 되팔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70만원으로 폐차 직전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또 2년을 타다가 폐차했는데 폐차비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의 실질 비용은 35만원이 되는 거죠. 셋은 모두 100만원이라는 돈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와 영희는 70만원, 100만원의 실질 비용이 발생했지만 영수는 35만원밖에 실질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죠. 심지어 영수는 자동차까지 샀는데 말이죠. 이번엔 다르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철수는 30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에 300만원을 다 씁니다. 근데 철수는 쓰는 돈의 대부분이 촬영 장비입니다. 생활비 100만원 빼고는 모든 돈을 다 중고 카메라와 중고 렌즈를 사는 데 씁니다. 철수는 사진이라는 취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장비, 특히 렌즈는 더 이상의 발전이 거의 없는 분야라 감가상각이 아주 적습니다. 몇 년 쓰고도 상태만 괜찮다면 같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영희가 있습니다. 월 250만원 쓰고 50만원은 저축합니다. 그런데 영희는 해외여행 매니아입니다. 매달 꼭 한 번은 해외여행을 나갔다 옵니다. 그렇게 생활비에 100, 해외여행에 150만원을 씁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월 300만원을 다 쓰는 철수보단 월 250만원을 쓰는 영희가 더 빠른 자산 형성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 비용이라는 개념을 탑재한 우리는 누가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는지 아실 겁니다.
눈치채셨나요? 결국 이 실질 비용이 중요한 겁니다. 비교를 위해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B와 C그룹에 대한 소비를 할 때 당장 나가는 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C그룹에 대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B그룹에 대한 소비는 중고품 구매 등으로 실질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여행, 음식과 같은 지출은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류나 자동차 같은 건 중고로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각 그룹별 제가 지향하는 소비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그룹입니다. B그룹 안에서도 C그룹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옷인데요. 사람들이 남들의 살결이 닿았던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고 중고 의류와 새 의류 간의 컨디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감가상각이 매우 큽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의류를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새 상품급이 아니면 원래 가치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류가 있는데요.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되팔기 까다롭습니다. 옷과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이 새 상품 구매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덕분에 가구 역시 감가상각이 매우 큽니다. 이런 류에 대한 지출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류들은 우리가 중고로 구매했을 때 실질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의류나 가구에 대해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크게 거부감이 없다고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저처럼 좀 꺼려지신다 하시면 이렇게 감가상각이 큰 물건들은 가능하면 구매를 안 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무신사나 탑10, 자라, 이케아, 오늘의 집 등에서 세일하는 거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합니다. 중고로 구매했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는 노트북, 모니터, 카메라, 태블릿,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자동차 등등은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쓰다가 감가액이 너무 커지기 전에 되팔고 그 돈으로 다시 중고 구매를 하죠. 중고로 구매한 덕분에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였고 감가상각도 적게 먹어 실질 소비 금액도 적습니다. 다음은 C그룹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고 이것저것 다 해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C에 대한 소비도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C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파이어족이기에 시간에서 자유로워 해외여행은 남들이 못 가는 가장 저렴한 시기에 쓱싹 갔다 오고 음식은 비싼 곳보단 가성비 식당들을 주로 방문합니다. 주거비는 구축이라 저렴하지만 주변 환경은 깔끔하고 교통도 괜찮은 곳에서 정책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월 30만원 정도의 서울 대단지 초역세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C그룹에 대한 소비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C로 소비한 가치는 사라졌지만 소비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 비용은 감소합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맛집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쳐봅시다. 식당에 가서 5만원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걸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합니다. 그걸 보고 어느 식당에서 10만원과 5만원 상당의 무료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와서 영상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결국 실질 비용은 마이너스 5만원 플러스 5만원짜리 식사 두 끼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업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소비는 앞으로 가치가 늘어나는 그룹 A, 점차 가치가 감소하는 그룹 B, 즉시 가치가 사라지는 그룹 C가 있습니다. 빠른 자산 형성을 위해선 당연히 A, B, C 순으로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모든 돈을 A에 쓰면 좋겠지만 행복을 위해선 욕구 충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욕구 충족은 B와 C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죠. 욕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B와 C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B와 C에 대한 소비를 해줘야 합니다. 결국 B와 C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룹 B의 경우 당장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 비용 이퀄 확정된 감가상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100만원에 구매한 후 2년 쓰고 30만원에 되팔았다면 실질 비용은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실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고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중고로 물건을 구매하면 현재 비용도 줄어들면서 실질 비용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더 적은 실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룹 C의 경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이 소비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C 소비의 경험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업화합니다. 이 부업화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제가 했던 노력 4가지 중 2번째, 지출 통제 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영상을 만들어 채널을 운용하고자 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말이 많아지네요. 잘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응원합니다.